예전 같은 최고의 아이돌 스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성숙하고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1990년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였던 가수 강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즐겨 보는데 네. 이 스튜디오가 여기 있었군요. 제가 더 신기한데요. 예. 뉴스를 많이 보시나요, 평소에? 네, YTN 집에 있을 때 좀 쉬는 시간에 주로 YTN 틀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뉴스를? 한 3년 전? 네, 입대하기 전까지는 사실 좀 이런 시사 쪽에 많은 관심이 사실은 없었는데 예. 제대하고 나서는 이 군대 갔다 온 영향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제일 재밌더라고요, YTN. 네. 그렇습니까? 뉴스를 재밌다고 하는 젊은이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젊은이라고 하기엔 저도 30대 중반이 돼서 예. 네,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좀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 채널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네. 혹시 YTN에 좀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건 좀 고쳐라 그런 거 없습니까? 글쎄요, 뭐 한계가 있겠지만 예.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네. 오전에 봤던 거랑 저녁에 봤던 거랑 이 같은 반복된다.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열심히 뭐 보셨군요.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것들로 더 채워지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봤어요.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예. 요즘에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네. OST 음반 프로듀서 맡으셨고, 뭐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일단 드라마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반응이 네. 뜨겁다 보니까 OST까지도 조금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프로듀서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후배 가수 예성 씨와 태연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금 예성 씨가 부른 노래가 나가고 먹지. 있는데요. 예. 또 태연 씨가 부른 노래 그리고 하나는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네. 자, 이 먹지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예전에 저희가 이 먹지를 대고 그 위에 먹지. 똑같이 이제 써 내려가면 그대로 이제 복사한 것처럼 써지죠. 그래서 이제 극중 이 송혜교 씨가 시각장애인이신데 그 어떤 시각적인 장애 같은 것들 이런 마음들을 이제 극중 조인성 씨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써내려가는 그런 한 남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나리오를 좀 보고 쓰신 건가요? 네, 그 제작 단계부터 시나리오 원래 원작이 또 일본 원작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예. 시나리오 제작 단계부터 제작사하고 많이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가사를 써내려갔죠. 조금 전에 그 예성 씨랑 태연 씨가 같이 부른 노래? 네. 이거는 제목이? 아니요. 태연 씨가 부른 노래 그리고 그리고 하나가 아, 따로군요. 음악 그러니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감 어떠세요?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도 가수로서 이제 빨리 새 음반을 내서 저도 제 네. 노래로 1등을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OST 음반 프로듀서, OST 프로듀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 어떤 1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또 색다른 기분이 또 드네요. 자, 이렇게 본인이 만든 자기 자식 같은 노래가 대중들이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그 기분이 어떤가요? 제일 기분이 좋죠.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뭐 예를 들어 외모가 참 출중하시네요. 네. 노래를 잘하시네요. 보다 더 기분 좋았던 게 이번에 음악을 만드셨는데 굉장히 좋은 곡 같아요. 네. 강타 씨가 만든 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라고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은 다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네. 외모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거고 노래는 사실 제가 즐기면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주신 것 같은 느낌? 제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예. 누군가가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독학으로 제가 음악을 전공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독학으로 음악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앞서 들어본 두 곡 모두 직접 작사, 작곡을 네. 하신 거죠. 곡도 정말 좋지만 저는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성적이고. 주로 가사 어떻게 쓰시나요? 이번 OST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네. 사실은 그거에 기반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사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다 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첫사랑 얘기라든지 예. 뭐 그 다음에 사랑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 솔직하게 좀 담아내는 편이고요. 좀 미사여구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제가 그때그때 느꼈던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한 감정들,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 대중분들한테 좀 고백한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가사를 많이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프로듀서로서 또 선배로서 이 노래 부른 예성 씨, 또 태연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굉장한 친구들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아이돌 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그 가창 실력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회가 별로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친구는 굉장히 많은 곡으로도 이제 대중분들한테 어필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장르들을 많이 시도를 해서 조금 더 색다른 그 아이돌 안에 있을 때, 그 팀 안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른 색깔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한번 직접 불러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욕심도 있었지만 예. 정말 철저하게 프로듀서로서 참가하고 싶은 마음에 이 가창은 조금 배제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네. 작사, 작곡은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처음 시작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첫 곡을 발표한 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98년도에 H.O.T의 빛, H.O.T의 빛이라는 곡으로 이 작곡가 데뷔를 했죠. 그때 처음. 그때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첫 네 곡이 나왔을 때. 일단 그때 너무 든든한 우리 멤버들이 함께 이 곡을 불러줬었고 또 H.O.T라는 굉장히 좋은 바운더리 안에서 제가 곡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곡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주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때문에 이 곡이 더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하고 그때도 곡을 처음 발표했을 때 느끼지도 않고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저 곡 이렇게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H.O.T 멤버들이나 팬들이 들으시면 또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곡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 좀 엉망이죠. 너무 그때 어렸을 때고 음악적으로 성숙하지 지금도 이제 더 성숙해야 되겠지만 그때 정말 어린 마음에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선율들이 많이 녹아 있고 편곡 자체도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좀 지금 들으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자꾸 가고 연륜이 쌓일수록 계속 이렇게 강타식 음악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예전 음악에 또 예전에 제가 작곡했던 음악에 더 진실성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겠죠. 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의 자세와 지금 조금 뭐 테크닉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그때 가진 어떤 이 풋풋함들, 열정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제가 좀 끌어내서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사, 작곡 처음 한 곡은 대학교 때 H.O.T 앨범에 실렸던 빛이었고 처음으로 음악 감독이 프로듀싱을 한 작업은 언젠가요? 처음으로 프로듀싱한 작업이 제가 2001년에 제 앨범 폴라리스 북극성이 속해 있는 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을 처음으로 제가 음반 프로듀싱하는 건 그 앨범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단계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뮤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룹이었다가 이제 솔로 가수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듀싱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새롭게 각오해야 될 것도 있고 더 노력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음악하는 선배님들도 나중에 네가 너의 소리를 내는 너의 음악을 할 때 네가 아이돌이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면 네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나는 아이돌이 아니고 뭔가 내 색깔을 내는 내 소리를 내는데 뮤지션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싶다. 라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아이돌도 이렇게 프로듀싱을 할 수 있고 아이돌도 이런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그런 편견 자체를 좀 깨보고 싶었어요. 그건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제가 아이돌 후배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미비하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아이돌이 아니네요가 아니라 아이돌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대중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또 독학하셨다고 했는데 음악을. 글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해요.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고 글쎄요. 일단 대중음악이라는 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 본인이 지금
마음적으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장르를 가장 좋게 들려드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로듀서로서 면모를 보여주려면 여러 가지 음악, 제가 즐기지 않았던 음악 같은 것들도 들어보고 음악 공부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들, 그런 것들도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정도 노력이다라고 표현하긴 뭐하고요. 지속적으로, 네. 끊임없이 음악을 듣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H.O.T 시절에는 주로 댄스 음악을 하셨다면은 네. 솔로 앨범을 내시고 나서부터는 감성적인 음악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장르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감성적인 부분의 음악들을 더 좋아는 해요. 네. 더 좋아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음악을 이제 공부 삼아서 접하다 보니까 네. 예. 이제는 장르 구분 없이 다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에도 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다음 앨범에는 일렉트로닉 넘버도 앨범에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성격도 좀 차분하고 좀 감성적이고 그런 편인가요? 약간 내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친해지고 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가끔 저 성격을 저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의외의 제 모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기본적인 성향은 살짝 내성적이고 네. 뭐랄까 좀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H.O.T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H.O.T 하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그룹이었는데 그때 시절 생각하면 어떠세요? 일단 행복하죠. 네. 지금 생각해도 행복했고, 정말 제가 그 큰 그룹의 한 멤버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고요. 예. 다시 한번 H.O.T 멤버들이 모여서 무대에 서는 나를 꿈꾸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또 우리 신화 친구들이 아직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H.O.T 생각하면 행복 그리고 그리움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문희준 씨 나왔을 때도 네. 다음은 다시 같이 서고 싶은데 여건이 이제 좀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5명이 각자 해체 이후에 걸어온 행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죠. 각자의 생활들이 이제 굉장히 짙어졌고 예. 각자가 하는 색깔들이 너무 짙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의견 조율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멤버들이 있고 예. 그 시간을 5명이 한꺼번에 맞추는 것들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출연한 분들의 그 인기도를, 그 촉도를 네. 저희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그 반응이 뜨거우냐로 보통 이제 재곤 하는데 그쵸. 지금 벌써 그 스튜디오 바깥에 저쪽에 유리창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흔들고요.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고개를 네. 빼고 끝나기를. 자, 요즘에 보이스 코리아가 화제더군요. 어떻게 해서 나가시게 된 거예요? 시즌 1 때 이제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출연하면 어떻겠냐. 네. 근데 저는 심사위원이라는 거를 지금 제가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심사위원이 아니다. 코치다. 말 그대로 정말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이 네. 보이스 코리아 코치 심사가 아니라 예. 이 친구들을 팀원으로 꾸려서 제가 이 친구들이 더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게끔 다듬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락을 했었죠. 네. 뭐 지금 시즌 2 진행하고 계신데 시즌 1 때는 어떤 출연자가 도전자가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백은석 씨라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친구였는데 블라인드 오디션 기억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블라인드 오디션 때 굉장히 높은 관심을 얻었었는데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뭐 그분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있고 저 스스로도 내가 조금 더 치밀한 코칭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 벽을 코치의 벽을 제가 허물지 못했던 벽을 느끼게 해준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보이스 코리아 안 보시는 시청자들도 있으니까 이게 네. 목소리만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그
합격을 누르면 그때 이제 보는 그런 그렇죠. 거라면서요. 일단 참가자들의 목소리만 듣다가 이 예. 네 코치들이 마음에 드는 목소리면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의자가 돌아가서 참가자의 그때야 참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목소리만으로 평가를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상상을 하고 들어요. 아, 이런 외모겠다. 아, 이런 색깔이겠다. 예. 키는 어느 정도고 이렇겠네. 거기까지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반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목소리랑 외모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상상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사실은. 그런 거. 네. 사람인지라 살짝 예. 실망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네. 이 목소리만으로 평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뭐 다른 여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수에게 뭐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가창력이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가수기 때문에 네. 가창력과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후에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코리아가 참가자들한테는 조금 따뜻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다른 오디션장에서 외모라든지 나이 때문에 서름받았던 참가자들이 목소리만큼은 자신 있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만 갖고 평가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따뜻하고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보아 씨랑 같은 소속사, 네.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지금 네. 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그럼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 또 신경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는데 예. 사실 보아 씨가 어깨가 더 무겁죠. 어찌됐든 SM이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강타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제 팀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코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갖고 있는 무게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보아 씨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옆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언을 많이 그래도 해주는 편입니다. 뭐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글쎄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담스럽겠지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말은 할 게 없고요. 보아 씨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때 좀 잘못했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이럴 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내 주변에서는 K-팝 스타 얘기할 때 보아의 어떤 이런 트레이닝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좀 좋은 얘기로 격려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죠. 네. 보아 씨는 뭐 잘하고 있고 또 강타 씨는 어떤 면으로 도전자들에게 많이 조언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친구 같은 코치예요. 네. 그래서 친절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무대에 있을 때는 이 긴장이란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반 이상 깎아내릴 때가 많아요. 이 긴장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팀원들을 제가 코칭을 할 때 예.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서 뭐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뭐 사적인 자리도 많이 가지고 같이 영화도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팀 분위기를 조금 화기애애하게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부담을 덜 갖고 긴장을 좀 덜 하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꺼내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예. 것들은 예. 저 혼자 해서 이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 제가 그 친구들 앞에 있을 때는 좀 친구처럼 편안하게 긴장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코칭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아이돌 그룹의 후배들 보면서 이 친구는 참 그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생각이 들거나 좀 유난히 좀 애정이 가거나 그런 후배가 있나요? 동방신기 친구 어떤 두 친구 누군가요? 윤호 씨하고 예. 최강창민 씨. 사실은 똑같이 5명인 그룹에서 예. 이제 회사에 이제 2명이 남게 됐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행보 자체도 제가 걸었던 길이랑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한 행보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민들을 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했던 고민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더 애정이 많이 가죠. 뭐라고 좀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고.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기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연예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내실을 조금 지금 많이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네. 그래야 본인이 스스로 버틸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제가 뭐 다른 말은 할 게 없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실을 다져서 나중에 조금 외로워질 때 그 외로움을 내실로 이겨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해도 되나요? 그럼요. 팬이시라고 그래서. 아,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정상에 있는 그 스타들이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흔들리기 쉬운 또 환경이고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어떻게 잘 자기를 지켜 오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생각만 하나를 해요. 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음. 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네. 나가서 노는 것보다 어렸을 때 뭐 게임하는 것들 좋아하잖아요. 게임하는 것보다 전 음악하는 게 좋았고 무대 서는 게 좋았어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 즐기면서 하는 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즐기면서 하는 일로 돈도 벌고 얼마나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다른 부분에 의해서 뭐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뭘 더 얻겠다고 다른 부분에 욕심을 내고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많이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만한. 네, 마음이 부자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고 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